네, 안녕하십니까. 한문학에 의해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 사례 발표 한국어문학부 백승호입니다. 예, 이 제 발표는 우리 앞서 했던 발표에 TTC2 그 교수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TTC2 그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제 수업 중에 한 과목을 이제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과목 이름은 한문학의 이해입니다. 그 과목 이름 들어도 좀 어려운 과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 문학을 언어문학, 어문생활사 입장에서 보면 구비문학이 있을 것이고 기록문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록문학은 우리 현대랑 다르게 전근대에는 우리 민족의 민족어 문학이 있을 것이고 또 한문학이 있을 텐데요. 전근대 문학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한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 가운데 한문학을 잘 이해해야 우리 전근대 문학을 아주 풍요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저의 주 전공 과목이라 이 한문학의 이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저한테 정말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한문학의 이해, 한문학이라고 하는 전근대 문학의 중요한 영역을 개괄적으로 잘 이해시키는 이 과목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잘하고 싶어서 플립러닝을 교수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교수법 적용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제 수업 내용을 학생 활동 중심 교육 과정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가 몇몇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문학의 운문과 산문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난관이 있습니다. 한문학을 읽는데 한시가 기본이죠. 그런데 이 한시는 평측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아분이라든지 한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 한시의 형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학생들한테 한시의 형식을 강의해오고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다 알아야 된다. 한시에 절구시가 있고 율시가 있고 배율이 있고 또 절구시를 평칙이 있는데 이걸 평성부터 시작하는 평기식도 있고 또 측성부터 시작하는 측기식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론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다 알아야 되나 이런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전통시대에 시패라고 해서 한시의 한자의 평성과 특성 한자를 가지고 한자 놀이를 하는 놀이 개념을 적용해서 한자 놀이 시패를 가지고 한자 놀이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자를 한시 평측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자 놀이를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평성자, 그러니까 낮은 자라고 하는 평성자는 파란색, 높은 자, 소리의 높낮이에 변화가 있는 그 높은 자라고 불리는 측성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운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2개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평성자는 이제 파란색 한자 카드를 만들자, 측성자는 빨간색으로 한자 카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한자 카드를 만들게 시킵니다. 가장 자기 이름 한자는 친숙할 테니까 일단 자기 이름 한자부터 한자 카드를 만들게 하죠. 그래서 한자 카드를 만들 문방구 가방에 자기 이름을 써야 되니까 자기 이름에 평성자는 파란색으로 한자 카드를 만들고 특성자는 빨간색으로 한자 카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단어들, 학교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아주 쉬운 단어들부터 한자 카드를 만들어서 한자 카드 놀이를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한자어에 평성과 측성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평측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평평, 측측평, 측측측평평 이렇게 한시의 평측이 중요하니까 꼭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너희가 쓰고 있는 단어에 평성과 측성의 개념이 있구나. 너의 이름부터 시작하자. 주변에 흔히 보이는 단어들부터 시작하자. 라고 해서 한자 카드 놀이를 하니까 학생 성찰지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 성찰지를 받아봤는데 학생들이 이런 그 성찰 일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한국 한자음의 그 평성과 측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각 단어 한자의 평성과 측성을 구분하여 단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내 이름의 평측을 알아보았다. 조언들과 함께 일상에서 쓰던 한자어의 평측을 알아보는 과정 역시 흥미로웠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3주차에는 그러면 단어, 한자어 수준에서 평측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다음 주차에는 그러면 한시의 구법을 이해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전 학습 동영상으로 한시 구법에 관한 동영상을 강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시 작품 전체는 창작할 수 없지만 한시 19절, 한 줄이나 2줄 정도는 창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시 19절을 발상하고 19를 창작하는 그래서 19 창작을 통해서 한시 구법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평성자는 파란색, 측성자는 빨간색 그래서 평측의 법칙에 맞게 한시 19절을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제가 보기에도 이 젊은 학생들의 좀 참신하고 또 생기발랄한 내용을 시로 옮겼구나.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한시의 평측에 맞는 평측을 인식하고 한시의 구법을 인식하는 그런 19 창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번 한시를 창작을 해보니까 실제로 아까 봤던
평측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정말 잘하고 또 기말고사 때 중요한 평측에 대해서 시험을 냈을 때 학생들이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답안을 썼습니다. 뭐 19절의 분위기를 또 그림으로 그려보기는 활동도 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해보고 이 3주차 한시 국법의 이해 학생 성찰지에 이런 말을 써주어서 제가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한자 자체에 대한 지식이 적고 거기에 평측과 아분 같은 규칙들이 생소하다는 점이 어려웠지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점점 익숙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는 한시에 대해서 배웠을 때 뭐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가볍게 정리한 뒤에 넘어갔다. 어떤 규칙에 맞춰서 한시를 창작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한시가 평기식인지 측기식인지 구분할 수도 있고 내용 이해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아주 학생들의 성찰 일지를 보고 제가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한문, 산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10주차 때 그 비지전장이라고 해서 묘비문, 묘지석, 전, 행장, 그 일종의 망자를 위한 망자의 일생을 정리한 하는 형태의 한문, 산문을 다뤘습니다. 전통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체이죠. 비석은 천년간은 영원히 남는 글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체인데,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묘비문 또는 무덤 밑에 있는 지석, 묘지문,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지전장이란 것이 사람의 일생을 비석에 새기는 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의 일생,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강의 제목을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부각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또 정경 교육의 기법을 통해서 인물을 형성하는 기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장면화를 활용한 인물 서사 연습, 또 정경 교육을 기법을 활용한 인물 서사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글들을 쓰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성찰 일지를 받아보니까 이런 말들을 써줬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추억들을 곱씹어 보면서 다시금 그 사람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특정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또 직접 글을 써보고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제 글쓰기에 미흡한 점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사건이나 그에 맞는 풍경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상이 마음속으로 남아서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당연함과 익숙함에 묻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소중함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성찰일지에 이런 써주셨습니다. 11주차에는 잡기체라고 해서 또 한문학의 큰 산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기체 한문 산문의 문해미학에 관한 사전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는 우리 특히 유기라고 해서 어디를 유람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유기를 주로 다뤘습니다. 우리 학교 부근에 세검정, 탕춘대, 조선시대 많은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기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알만한 아주 훌륭하신 문인들, 다산 선생님의 유세검정기, 유명한 양명학자이신 정제도 선생님의 탕춘대기를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활용해서 이 유기에서 인문 지리 정보를 추출한다는 데에서 중점을 두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인문 지리 정보를 추출해서 학생들에게 답사 기획서를 쓰게 합니다. 이 답사의 목적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나가는 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게 장소성의 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제 현지 답사를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답사도 다니고 그 답사 보고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사 계획서, 제 보고서에 보면 답사 계획서도 있고 학생들 보고서도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답사 보고서를 써주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몇몇 군데를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과 장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유달리 기억에 남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익숙한 따뜻함,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 느끼는 정도에서 벗어나 특정한 공간이 어떻게 장소가 되는지 그 과정을 답사에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감각 외에도 문학 작품을 통한 맥락 속에서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검정기와 탕춘대기를 읽어본 뒤에 그 사람들이 보았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과 같은 장소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역시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이러한 특별한 감각이 특별한 장소성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략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의 이제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론 수업이라고 생각했던 또 어려운 한문학이라고 생각했던 이 수업을 학생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게끔 교수법을 바꾸니까 학생들의 이런 그 성찰일지나 보고서에서 느끼는 그런 수업의 효과를 제가 몸소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사례였다, 교수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학습센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